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크랙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크랙, 이제 금이 갔다라는 뜻인데요.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이에 해당하는 치료, 원인이나 크랙이 있을 때 증상 등등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뼈에 금이 갔을 때는 뼈는 세포 활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뼈는 부스터요. 하지만 치아는 뼈보다도 오히려 단단하고, 뼈보다 단단하다는 얘기는 역으로 따지면 뼈보다 그 안에 함유된 세포의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세포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금이 간 경우에 다시 붙지를 않게 되겠죠. 이가 깨지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깨지는 것들 중에서 치아가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모두 다 크랙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가 머리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단단한 걸 잘못 씹다 보면 이가 좀 저희 쉽게 쪽이 떨어졌다. 실제로 치과에 쪽이 떨어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단단한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즐겨 드시다 보니까 쪽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어로는 그냥 치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가 이제 살짝 진짜 말 그대로 쪽이 떨어진 부분이라서 부위에 따라서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리거나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부위를 레진으로 때운다. 그래서 치핑이 있을 때는 그냥 지켜본다. 크게 증상도 없고, 또 씹는 면이라서 이가 쪽이 떨어질 정도의 부위면 뭔가를 떼어놔도 그것도 못 견디고 아마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날카로운 부분만 좀 다듬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이 치핑이 일어나서 치아 속에 상아질 부위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시리겠죠. 그래서 시린 경우에는 레진이나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깨진 부분을 살짝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핑 말고 크랙은 대체 뭐냐? 크랙은 그림으로 이렇게 치아를 그렸을 때 이가 거의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쪼개지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크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랙이 생겼을 때는 치아 내부에 이렇게 치수가 존재하잖아요. 이 안에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들어있어서 감각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데, 크랙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강한 힘을, 씹는 힘을 받았을 때 미세하게 치아가 살짝 벌어져요. 왜 동영상들, 야구공이 야구 배트에 맞는 순간에 슬로우 모션으로 찍힌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그 단단한 야구공도 휘는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치아도 씹을 때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단단한 걸 이렇게 씹는 과정에서 이들이 힘을 받으면서 만약에 크랙이 있다라고 하면 미세하게 살짝 벌어집니다. 벌어졌다가 물었다 떼는 순간 다시 싹 오므라들겠죠. 이거를 꽉 물었다가 떼는 순간에 벌어졌던 것들이 다시 콱 오므라들겠죠. 그러면서 이쪽은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치수액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조직들이 들어있는데 압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시큰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크랙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무는 테스트인데, 바이트 테스트인데요. 물었다가 뗄 때 시큰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크랙을 먼저 의심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랙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치아가 있는데
크랙이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는 붙지만 이는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 붙지 않는 이를 쪼개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겉에서 뚜껑을 하나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가 쪼개지니까 이를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뚜껑 씌우듯이 이를 꽉 덮어가지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게 외부에서 잡아주는 형태의 치료인데요. 크랙의 치료는 크라운이다. 그러면은 크랙 치료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왜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진단하기도 까다롭고 이게 크랙인지 맞는지. 왜냐하면 크랙이 의심될 때 치료는 무조건 크라운이고, 크라운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를 삭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이를 다듬는다는 건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치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크랙은 바로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크라운이라는 게 치아의 입장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끔 만드는, 치아를 삭제한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뭐 치과에 가면 막 다 생리를 어쩌고 한다 그러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고요. 저도 치아를 비가역적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치료를 해야 될 때는 굉장히 또 조심스럽게 되고 이게 정말 맞는지 자꾸 되묻게 됩니다. 근데 크랙이 참 그 부분을 애매하게 해요. 증상을 봐서는 크랙인데, 증상이라는 건 바이트 테스트를 했을 때, 즉 물었다 뗐을 때 시큰한 느낌이 오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환자분께서 그동안 쭉 씹을 때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셨다라고 하면 크랙이겠구나 생각되지만, 이게 막상 그 단계에서 치아에 금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보이는 금이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크랙은 미세하게 이제 금이 가겠죠. 2단계에서는 알 수 있는 거는 바이트 테스트 혹은 환자분의 자각 증상을 통해서 씹을 때 불편하다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크랙인가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데, 겉에서 보면 깨끗하고 환자분께서 증상만 호소하는데 그것도 그다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크랙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데 이게 맞을까라고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 제가 임상에서 겪는 일이에요. 저의 이 고민이 10%라도 전달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랙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금간 부분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게 이제 침착되면서 이때는 이제 크랙이 눈으로 보이는, 입안에 금이 간 게 눈으로 보이는 단계가 오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크랙이 이렇게 있을 때 금이 이렇게 쭉 갔는데 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 한 이만큼 진행됐었는데 금이 보이는 단계까지 되면 그만큼 더 밑으로 더 진행됐을 거잖아요. 이 단계가 오면 눈으로는 보이는데 치료를 해도 또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이게 치아가 뼈에 있을 거고, 크라운을 아까 제가 씌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씌워가지고 크라운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 환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크라운의 경계가. 근데 크라운으로 덮이는 부분 밑으로까지 만약에 크랙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위에서는 잡고 있지만 크라운 밑으로는 금이 진행되어 있고, 이거는 씹는 힘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금이 진행돼서 어느 순간 뿌리 끝까지 다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뿌리가 쪼개지면서
머리는 잡았지만 뿌리가 부러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에서는 증상은 있지만 이걸 크라운 해야 될까 애매하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확실히 크랙 라인이, 크랙 금간 선이 눈에 딱 보여요. 하지만 그때는 또 치료했을 때 치료가 늦은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임상에서 크랙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그 사진들을 몇 장 보면서 크랙이 뭐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오른쪽 위에 어금니인데, 이 치아가 씹을 때 아프다는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치아를 자세히 보면 아말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말감이 뭐 살짝 이렇게 금이 간 부분도 보이는데, 뭐 아말감이 이렇게 좀 깨졌다고 해서 치아에 큰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 그래서 옆에 보면 살짝 가로로 금처럼 보이기도 해서 제가 표시했는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데도 약간 금이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게 크랙이 아닐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증상도 씹을 때 아프고, 바이트 테스트를 했을 때도 물었다 뗄 때 아프고, 그래서 이건 크랙이겠구나 일단 환자분께 말씀드리고 아말감을 먼저 제거를 해보자 라고 하고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말감을 제거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치아가 쪼개진 모습이 보이는데, 자, 확인해 보시면 가로로 금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아말감 치료를 우리가 뭐 꼭 아말감 때문이지는 않을 건데, 크랙이라는 거는 이제 씹는 힘을 계속 누적해서 받으면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 진행되는 거니까, 어쨌건 이 경우는 이제 크랙 라인이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도 크랙 라인이 보이고, 환자분께서 증상도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크라운 치료를 해서 일단은 살리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또 뺄 수는 없잖아요. 제발 크라운 경계 밑으로 진행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크라운으로 하자라고 하고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위해서 이를 다듬은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가로로 크랙이 이렇게 쭉 간 게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를 덮어주고 크라운으로 해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까지 하고선 이를 씌웠었습니다. 보시면 신경치료를 했는데, 이제 크랙 치아인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느냐 마느냐도 뭐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치아가 이렇게 있고, 뭐 신경치료야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치아에 구멍을 내서 치아 내부의 염증들을 싹 제거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잖아요. 그럼 가뜩이나 이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신경치료 한다고 구멍까지 내면 남아있는 이들도 별로 없어지고 구조적으로 약해지니까 신경치료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결국 크랙이 이제 오랫동안 방치됐을 때겠죠. 치아가 있을 때 속에 치수가 있겠고, 크랙이 진행되면서 이 틈으로 이제 균이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어느 순간 치수까지 금이 진행돼서 균이 들어갈 거고, 결국 크랙이 오래 방치되면 치수염이 진행되게 됩니다. 치수염이라는 거는 결국 치아 속에 이 치수 내부에 있는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게 이제 치수염이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치주염과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어쨌건 안에 균이 들어갔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의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시치아를 넣어서 증상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임시치아가 들어가면 크랙을 겉에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씹을 때 불편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돼요. 그 상태에서 뭐 씹을 때 불편감은 없지만 치수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뭐 찬 거에 실이 되든지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온다든지 여타 증상이 깨끗하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넣고 1에서 2주 정도를 기다리면서 이거를 신경치료를 하고 씌워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증리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보시면 가뜩이나 이렇게 가뜩이나 금이 이렇게 쭉 가 있는데 신경치료한다고 구멍까지 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지만 치수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신경치료까지 하고 했으니까 오래오래 쓰자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레진으로 접착을 신경 쓰면서 코어를 예쁘게 하고 크라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라운 치료를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다음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크랙인데 보시면 제일 끝에니가 씹을 때 많이 아프다는 주소로 치과에 오셨어요. 보면 금으로 인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까맣기도 하고 뭔가 충치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씹을 때 증상도 있고 두 번째로 혀 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안쪽으로 금도 이렇게 가 있는 모습이어서 아 이것도 크랙이구나. 크랙 진단을 하고 이제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네일을 제거하고 찍은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짠! 보시면 금이 이렇게 쭉 가고 있었어요. 결국 이 금 때문에 또한 안쪽에서 보셨던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금 때문에 씹을 때 증상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분도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잘 보이시라고 이때 충치랑 기존의 오염된 부분 싹 긁어낸 다음인데요. 보시면 세로로도 이렇게 금이 가 있고요. 가로로도 금이 가 있어요. 이가 많이 쪼개져 있죠. 크랙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금이 보이면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크라운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편한 반면에 금이 이렇게 착색이 이루어지고 이 정도까지 됐으면 과연 이 깊이 끝간데 없이 이 깊이는 어디까지 금이 진행됐을까? 이게 크라운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제발 크라운으로 수복하는 그 경계 부위 밑으로까지는 금이 안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충치 제거한 부분은 깨끗이 다듬어서 그 레진 코어를 해놓고 이제 크라운을 위해서 이를 다듬은 모습이고요. 이분도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시치아를 씌우고선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작하는 기구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 금이 더 벌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크랙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씌워 놓으면 신경치료 과정에서 그래도 더 쪼개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과정에서는 크랙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먼저 만들고 그 상에서 신경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신경치료 과정의 모습이고요. 앞쪽, 뒤쪽에 좀 다시 깨끗하게 보이죠. 그리고 치아색 나는 크라운으로 수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참 치과 의사로서 치료하기 난감한 치료 넘버 1 크랙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랙 치아 치료가 왜 어렵고 진단하기도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에 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이 긴 동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